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제 어느새 프리미어리그가 9라운드까지 왔는데요. 먼저 간단히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0월 26일 밤 11시에 맨시티 대 사우스햄튼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첼시 뉴캐슬, 팰리스 토트넘, 웨스트햄 맨유, 그리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 아스날 대 리버풀 경기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첼시, 토트넘, 맨유 경기가 한 시간대에 몰려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맨시티 경기부터 보면 맨시티 2위, 사우스햄튼 19위고요. PL 기준 최근 5경기로 맨시티는 3승 2무, 사우스햄튼은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인사이트를 보시면 사우스햄튼이 10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사우스햄튼이 수비력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맨시티가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극장골 넣고 승리를 했죠. 이 극장골이 좋긴 하지만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마조마한 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난 리그 경기가 맨시티가 계속 공을 잡고 게임을 주도했지만 울버햄튼의 날카로운 역습에 당하기도 했고 공격진에서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다음 경기에 워커, 더브라이너, 도쿠는 출전 불가합니다. 더브라이너가 이번 시즌 들어서 계속 잔부상이 생기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드리도 없는 마당에 더브라이너의 부재는 맨시티에게 꽤나 크죠. 또 도쿠 대신에 그릴리시가 뛸 수 있긴 하지만 도쿠, 그릴리시 둘 다 있을 때가 왼쪽 윙어의 다양성을 가져가기 쉬운데 도쿠의 부상도 맨시티에겐 아쉬울 것 같습니다. 포든이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뭐 득점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또 슈팅 같은 걸 보면 이제 점점 0점이 맞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리그에서의 득점이겠죠. 그리고 또 주중 챔스 경기에서 사비뉴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비뉴의 우측 돌파가 번뜩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사비뉴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첼시전에서는 꽤나 번뜩이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왼발 의존도가 조금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쉽다고 느껴질 때가 꽤나 있었는데 이번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테우스 누네스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지난 챔스 경기에서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그걸 자기가 직접 차기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그래서 맨시티 입단 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던 누네즈가 상승을 한다는 건 맨시티 미드필더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네이선 아케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챔스 경기에서 뛰었는데요. 아케의 복귀 역시 센터백들의 체력 관리를 해줄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맨시티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는 맨시티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그 다음은 첼시, 뉴캐슬 경기입니다. 첼시는 6위, 뉴캐슬은 9위고요. 첼시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뉴캐슬은 1승 2무 2패입니다. 첼시가 최근 5경기에서 14골을 득점했습니다. 첼시의 공격력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득점력이 빈곤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골 넣었고요. 최근 2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습니다. 뉴캐슬이 리그 10위 안에는 들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뭐 엄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마레스카의 시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버풀전부터 시작을 했었죠. 일단 쿠쿠레야, 귀스토, 제임스 이렇게 3명의 풀백이 가능한 상황에서 풀백 조합을 어떻게 짤지가 또 궁금합니다. 리스 제임스가 복귀하자마자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선발 라인업에 나오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될 것 같고 쿠쿠레야가 왼발잡이기도 하고 뭐 안쪽으로 인버티드 하는 역할도 곧잘 하기 때문에 쿠쿠레야의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쿠쿠레야가 어제 경기에서 뛰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뛴다는 게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어서 셋 중에 어느 2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또 4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첼시의 공격력이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다. 확실히 마레스카 감독이 오고 나서는 뭐 상대와 어느 정도 체급차가 있으면 그걸 직접 득점으로 보여주는 축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드릭이 주중에 있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1골 2도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선발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체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무드릭이 이번 리그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첼시가 리버풀, 뉴캐슬, 맨유, 아스날
이렇게 4연전이 예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지게 되면 2연패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진짜 안 좋은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해야 추후 생기는 어려운 일정에서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역시 홈팀 첼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팰리스와 토트넘 경기입니다. 첼시와 똑같은 시간 일요일 23시에 경기를 하고요. 현재 팰리스는 18위, 토트넘은 7위. 5경기 기준 팰리스는 2무 3패, 토트넘은 3승 2패입니다. 인사이트를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득점했고 최근 2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아까 뉴캐슬이랑 상황이 비슷한데 그만큼 득점력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반면에 토트넘 쪽 인사이트를 보면 토트넘은 팰리스와의 최근 5경기에서 5번 모두 이기며 극강의 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이더라도 토트넘이 꽤나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 주전 비주전의 밸런스가 잡힌다 라고 적었는데요. 일단 이번 유로파 경기에서 거의 9명 정도의 로테이션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고요. 토트넘이 유로파에 나갈 때는 웬만하면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결과가 나오니까 비주전들의 폼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주전을 덜 써도 성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비주전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토트넘은 꽤나 밸런스가 잡히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손흥민의 부상입니다. 손흥민이 지난 경기 뛰고 나서 또 부상으로 훈련 참가를 못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 부상으로 100%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 생각에는 아마 뛰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더블 스쿼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이 더블 스쿼드의 퀄리티가 좋냐 안 좋냐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더블 스쿼드가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손흥민이 없는 왼쪽 윙어 자리에 3명의 후보가 가능한데요. 무어, 베르너, 오도베르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어는 지난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했고 베르너는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도베르가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컨디션이라면 무어는 교체로라도 투입을 하는 게 토트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탈 팰리스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상성상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리그에서 1승도 없기 때문에 마냥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득점을 노릴 거고 그럴 때 또 토트넘이 역습으로는 득점을 곧잘 하니까 그 상황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면 뭐 득점까지 가기 전의 과정은 꽤나 잘 만들어요. 하지만 결정력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와서 이 빈곤한 득점력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웨스트햄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15위, 맨유 12위고요.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맨유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웨스트햄 인사이트를 보면 웨스트햄과 맨유는 최근 11경기에서 비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서로 승부가 무조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가 아닌 승부가 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기가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맨유 쪽 인사이트를 보면 맨유가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무패를 거뒀습니다. 이게 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웨스트햄 원정 경기잖아요. 은근 또 맨유가 원정에서는 지지 않고 있어서 맨유에게는 또 기대감이 살짝 생기는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맨유 제코가 석자라고 써놨는데요. 웨스트햄과 맨유가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명한 팀들이고 강팀에 속하는 팀들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2위, 15위 어떻게 보면 하위권끼리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양팀 모두 승리가 간절합니다. 테나가 유로파 경기에서 마즈라위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정에서 어수선한데 공격수 4명 선발은 투머치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유가 빈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마드 같은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었고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더 기용해서 에릭센을 앞쪽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었고
있었는데 풀백에서 뛰던 마즈라위를 갑자기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하는 건 저에겐 매우 신선하고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낀 건 가르나초 레시포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르나초 레시포드는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득점을 합작하기도 했고 이번 유로파 경기 봤을 때도 돌파하는 장면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유의 이 양 윙어를 웨스트햄 선수들이 어떻게 수비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좋았다고 느낀 건 카세미로와 에릭센인데요. 카세미로는 지난 리버풀전에 최악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경기에 좀 뛰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기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카세미로가 미드필더 중에서는 가장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히 우가르테보다는 체력만 받쳐준다면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라고 느꼈습니다. 또 에릭센 역시 공격 포인트를 계속 누적하고 있고 득점 감각도 최근엔 되게 살아있는 모습 같아서 이 베테랑들이 되게 고군분투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인사이트에서도 짚어드렸지만 맨유가 브라이튼전 이후로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유가 생각보다 웨스트햄 원정에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웨스트햄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게다가 쿠두스가 또 퇴장 징계로 못 나오기 때문에 맨유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경기 아스날 대 리버풀 경기인데요. 프리미어리그가 거의 매주마다 이런 빅경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일요일부터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경기가 펼쳐지고요. 아스날 리그 3위, 리버풀 리그 1위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리버풀은 최근 5경기 4승 1패입니다. 인사이트를 보시면 아스날은 이번 시즌 홈에서 1위라고 합니다. 또 부카요 사카가 대회에서 가장 많은 큰 기회 창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큰 거 온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이거 말고 이 경기를 표현할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빅경기고요. 아르테타, 슬롯, 실리적인 운영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라고 표시를 했는데 아르테타하고 슬롯이 이런 큰 게임에 가면은 실리적인 운영도 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테타는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실리적인 운영들로 승점을 잘 챙겨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슬롯은 첼시전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누가 더 실리적인 운영을 하고 누가 더 영리하게 여우 같은 운영을 할지 궁금합니다. 또 본머스 원정 가서 바로 직전 경기에서 아스날이 패배를 했는데 사실 그 패배보다 훨씬 더 뼈아픈 게 바로 살리바의 퇴장 징계죠. 지금 아스날에 오른발잡이 센터백 되는 선수가 뭐 토미야스, 베나이트, 팀버 있긴 하지만 살리바의 유형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살리바는 대체가 안 되는 수비수인데 살리바가 퇴장으로 리버풀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게 아스날로서는 아주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외대고로 살리바는 무조건 못 나오고요. 사카, 칼라피오리, 팀버는 세모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선수들도 나올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아마 쓰리톱이 누네스, 디아즈, 살라로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학포는 지난 경기에서 뛰었기 때문에 또 조타가 부상이기 때문에 누네스, 디아즈, 살라가 될 것 같고요. 이 살리바 없는 센터백 라인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누네스가 또 많이 뛰어주면서 상대 수비진을 휘저어주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누네즈의 그런 능력들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디아즈가 그래도 관리를 좀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디아즈의 플레이가 또 궁금한 상황입니다. 또 디아즈가 A매치 갔다 와서는 리버풀에서 뛴 시간이 24분, 27분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잘 받은 만큼 리버풀에게 리턴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못 뛰는 선수가 알리송, 조타, 엘리엇이고요. 키에사하고 브래들리는 세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선수들 역시 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양팀 다 어느 정도 핵심 멤버들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요. 특히나 아스날은 거의 차4를 떼고 경기하는 수준이라서 아스날이 홈 경기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커티스 존스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커티스 존스가 아스날전에 기용된다면 아스날은 상당히 까다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스날이 사카까지 못 나온다고 하면 하베르츠가 공격진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날 리버풀 경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의 예상 어떠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